23일 목요일 아침 이슈 레이더입니다. 오늘도 역시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4가지 이슈 보여주세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오늘 꼭 알아야 될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오늘 드디어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이 엽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년에 8번 여는데 오늘 열면은 이게 상반기 마지막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 텐데 오늘 금통이 기준금리 일단 결정을 할 텐데 시장 예상 뭐 동결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한국이 기준금리 내릴 것이라고 보는 곳은 없습니다. 해외 전망들 잠깐 살펴보면요. 노무라가 전망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 웨비나를 통해서 10월 정도 되면은 한국은행이 데이터 보고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아직 데이터 봤을 때 금리 내릴 정도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 물가 경우가 대표적인데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높고요. 우리나라가 수출 좋고 소비가 견조했지만 하반기 가면 이 흐름이 조금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면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도 2.5%로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노무라가 10월 정도는 돼야 금리를 낮출 것 같다. 한국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라는 거고요. 미국보다 이제 빨리 낮추기는 사실상 어렵죠. 네. 이 밖에 우리 금통위 보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다른 나라들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 국가가 이 유로존 그리고 뭐 영국, 일본,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뭐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 가운데 일본 빼고 다 금리 인하 기조 보이고 있고요. 어제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찬 라가르드가 아마 다음 달이면 6월이면 금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한 것들도 스위스 봐야 같은 되겠습니다. 데는 이미 내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내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예상되는 경기 침체 충격 맞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 내려가지고 고금리로 타격을 받는 이 자금 조달 시장, 특히나 뭐 기업들 살려야 된다 이런 선제 금리 인하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리스크가 너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은데 한국이 기준금리 내려서 이 금리 차이가 더 커지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원화 매력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한은이 굳이 무릅쓰고 먼저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시장의 현재까지 중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번에 금통위원 분들께서 의견이 나옵니다. 만장일치로 아마 금리 동결하겠지만 향후 전망들을 봐야 됩니다. 금통위원 7명 가운데 몇 분 정도가 앞으로 3개월 안에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의견을 제시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됐고요. 그리고 오늘이 하는 기준금리 전망과 같이 함께 나온 게 있습니다. 경제 전망 수정합니다. 아마 경제 전망치 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는이 그동안 너무 낮게 잡았거든요. 2.1%를 잡았는데 이거 해외에서 2.6% 보는 곳들도 있어서 이번에 우리나라 기초체력 얼마나 다시 볼지 이것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네, 1분기 우리 깜짝 성장했죠. 1.3%. 그래서 더욱 일단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해서 지금 뭐 난립니다. 지금 네. 주가 시간에서 막 급등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AIH 글로벌리 뭐 한 90% 차지하고 있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 SK 하이닉스 꼽을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의 수율 영업 비밀이라는데 그걸 공개했다면서요. 상당히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보통은 이 수율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제품 만들었을 때 뭐 실제 정상 제품이 얼마나 나오는 이걸 따지는 값입니다. 뭐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은 뭐 살수율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얼마나 살이 꽉 차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반도체 업체들이 이 수율을 그동안 영업기밀처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들기가 어려워서 정상 제품이 잘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한 60%에서 7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 SK 하이닉스의 부사장이죠. 권재순 부사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80% 거의 도달했다라고 봤습니다. 자체 목표치도 그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뜻하느냐? 시장의 생각보다 그리고 회사의 생각하는 것보다 HBM3 그러니까 차세대 HBM,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거 수율 높아지면은 생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빨라지고 있느냐? 50% 정도 생산 속도 단축할 수 있다. 빨라요. 이렇게 봤습니다. 이 SK 하이닉스가 지난 3월부터 HBM3 8단 제품 공급해가지고 이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내년까지 물량 공급 계약 마친 상태고 그리고 하나 또 살펴봐야 될 게 지금 8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나아진 제품이 있습니다. 12단 제품도 아마 오는 3분기에 양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지금 기술력 대단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원래 압도적이었는데 반도체 쪽에 지금 수율 때문에 약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SK 하이닉스는 수율 꿈의 수율 80% 도달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지금 미국에 가서
발로 뛰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뭐 한 3달, 4달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경제신문 기자를 만나가지고 예. 뭐 인터뷰를 했다는데 뭐 우리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유럽의 유명 제약사 한 곳과 지금 M&A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확한 건 이제 공시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해서 요거 넘게 되면은 아마 유명 제약사라는 걸 붙였다는 거는 어느 정도 꽤 큰 빅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워싱턴에 간 이유가 사실은 지금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죠. 요 진펜트라 영업을 위해서인데 이 자리에서 서 회장이 진펜트라 매출 4조 5천억 원에 도전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증권가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숫자입니다. 뭐 증권가에서 뭐 7천억 원, 뭐 잘하면 1조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서 회장의 논리는요. 유럽에서 진펜트라 시장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항체 시장에선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금 시장의 환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유럽 수준으로 절반 정도 잡게 되면은 매출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인데 이게 실제 증명이 될지 실적으로 증명될지 살펴볼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7월부터는 미국에서 TV 마케팅 광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제약 광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기존에 잘하던 것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 집중해서 항암제 임상 일상에 돌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들이 기존 셀트리온 주주들 그리고 또 바이오주 투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오늘 살펴봐야 될 부분 같은데, 사실 최근에 셀트리온 보는 시각이 증권가랑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이 실적 자체는 기대할 만하다고 보는 게 증권가 시각이기는 합니다만 셀트리온 관련 소식들 나올 때마다 이제 주주분들께서는 사실은 부정적 여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댓글 봐도 그렇고요. 회사의 장밋빛 전망을 이제 좀 실적으로 증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주가가 그동안에 조금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달라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관리 종목. 올해 들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이 급증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관리 종목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장사 가운데 뭐 재무 위험이 높거나 아니면 횡령 배임 발생했거나 뭐 이런 특정 사유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미리 지정해서 추가로 주식 더 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위험한 같은데 종목들이네요. 위험 경고가 먼저 나왔다라고 보는데 올해 들어서 관리 종목 지정 기업이 46곳 나왔습니다. 이 지난해에 같은 기간에 24곳 정도 되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기업이 역시 다수입니다. 이 기업의 중소기업 체력이 좀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 큰 틀에서는 이제 고금리가 길어지게 되면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악화되고 자본 잠식이 좀 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권가는 이런 관리 종목 증가 추세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우리 상한가 제조기 신 기자 일단 입장에서 볼 때 관리 종목 지정된 곳 외에 어떤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상한가와는 좀 반대에 있는 종목들일 건데, 일단 관리 종목 지정 주요 요건들 보면요. 연매출 30억 원 미만이고 뭐 최근에 4, 4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한다든가 아니면 반기말 자본 잠식률 50% 이상 뭐 이런 숫자들을 좀 봐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네요. 막 감사 의견, 막 부적절, 많습니다. 거절되고. 뭐 법차손 얘기 나오는데 법차손이라는 건 이제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 뭐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금 내기 전에도 이익 못 보는 기업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기술 특례 상장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와도 기술이 괜찮으면은 자금 조달할 수 있게 증시에 상장시키는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 한 5년 정도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면제 조건들에 대해서 면책 특권인데 이 면책 특권이 올해부터 사라지는 기업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타바이오라든가 파맥신, 뭐 마이크로 디지털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최근에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 가운데 이 면책이 풀리는 기업들 아마 관리 종목 지정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